트럼프 김정은 비핵화 딜. 죽을 거냐 살 거냐? 지금 상황이라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에게 핵무기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세기를 공들여 만든 전략수단입니다. 인민이 굶주려도 눈을 딱 감고 있는 재원을 다 동원해 핵탄두와 장거리 운반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두었습니다. 사실상의 왕조를 이어가야 하는 김정은 입장에서 핵무장은 나름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왕조를 이어가려면 어떤 환경이어야 할까요? 우선 내부에 도전이 없어야 합니다.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의미 있는 정치적 도전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북한 체제는 이미 3대 세습에 성공하여 내구성을 증명했습니다.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전망이 끊이질 않았지만 결국 다 틀렸습니다. 북한 체제 생명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체제의 주인이 잘 잡고 버티는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신성불가침의 백두혈통의 비밀스러운 성역을 누구도 넘볼 수 없고 그 안에 치솟은 권력 피라미드의 정점은 감히 누구도 쳐다볼 엄두를 못 냅니다. 그 성역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인의 하루 일과를 통제하는 당조직이 있고 경호 군인들이 있고 비밀 경찰도 몰래 뒤를 살핍니다. 이런 체제가 주는 권력을 대를 이어 물려받는 계층별 구조가 고착화되어 선택을 받은 특별한 혈통으로 보증되는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은, 아니 생사를 갖지 않은 최상층부 10%만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 체제는 안 무너집니다. 김정일은 심지어 최상층 2%만 중심을 잡아주면 끄떡없다고 측근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아사자가 속출해도 그럴수록 더 필사적으로 상층부 기득권은 체제 수호에 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맹신하는 독재체제가 강력하게 물리력을 잡고 있는 한, 그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원이 있는 한 국민이 굶주리는 정도로는 체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대들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립니다. 그 가문 전체를 종신수용소에 가두어 멸족을 시킵니다. 그렇게 심은 공포가 북한 권력의 실체입니다. 괜히 어설프게 대들었다가 죽기보단 기득권을 지켜 목숨을 부지하는 길을 사람들은 택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에서 의미 있는 내부의 적은 존재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는 다음 세습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북한 체제는 외부의 도전이 있을 때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 자신도 그걸 알기에 핵무장을 한 것입니다. 미국이나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만 없애면 되는데 핵무기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란 전쟁 상황을 보면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을 보면서 핵무기 필요성을 되새겼고 러시아의 유린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확신했을 것입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하는 조치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 체제는 일격에 제거되거나 숨도 못 쉬게 목이 졸리거나 굶어서 고사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상황은 생사를 가르는 압력뿐입니다. 일단 죽을 거냐 살 거냐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야 합니다.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미국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군사적 방법 중에는 상층부만 참수하는 방법이 있고 선제 타격으로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미국이 작심하고 북한을 완전 봉쇄하는 방법이 북한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만 차단되면 그냥 주저앉는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권력층에게 별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암암리에 제재에 구멍을 내주었기 때문에 북한은 장기간의 제재 와중에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수량을 늘려가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런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완전 봉쇄하고 김정은에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해야 합니다. 힘으로 딜을 강요해야 합니다. 북한 상층 기득권층이 고사하지 않으려면 핵무기를 들고 기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봉쇄에 동참하게 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미국이 직접 동해와 서해로 항모전단을 배치하고 봉쇄하면 됩니다. 북한 국경을 아무도 넘지 못하게 틀어막으면 북한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김정은이 핵무기를 내놓으면 줄 수 있는 반대급부도 제시합니다. 북한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고 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다국적 외교 조치도 가능하며 경제적 지원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도 어차피 핵무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더 크고 안전한 딜을 원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북한이 국가자본주로 전환하여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보다 전향적인 결정으로 외부 세계와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만드는 판을 깔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체제 안전이 가능한 환경을 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같이 보증할 수도 있고 다자 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국가자본주의 길로 갈 때 중립 위치가 유리합니다. 중립국이 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와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린 북한이라는 공간과 시장에서 주변 강대국들은 세력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고 지금처럼 묵인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핵 능력이 커져서 관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더러 결국엔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설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겨냥해 움직이게 될 것이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그 일을 할 의향이 있어 보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내놓으면서 자본주의로 전향해 문을 열면 평양과 원산에 트럼프 호텔이 들어서 이 세기적인 사변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김정은은 어쩌면 생사를 건 딜을 하는 과정에 이 벅찬 해피엔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도 사실 자본주의의 바닥부터 많이 적응되어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제도 자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주의와 함께 따라 들어오는 자유주의 사상, 민주주의 사상이 문제인데 북한의 지금 체제는 이런 문제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베트남도 다 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에게 다른 점은 한국의 존재인데 비핵화 패키지 딜 과정에 다자협의 프레임 안에서 북한 체제 보장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머지않아 마주 서게 될 트럼프와 김정은 비핵화 딜이 기대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